안녕하세요. 진우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실무자분들께 안내해드릴 내용은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제도죠.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끔 오늘 핵심 내용들만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도가 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두신 근로자분들이요. 기존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 시간을 줄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육아휴직하고는 좀 다르죠. 근무는 계속하면서 시간을 조정한다는 점, 이게 사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딱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무를 계속한다는 점, 그게 핵심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를 쓰실 수 있는지 그 대상 요건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자녀 요건부터 보면요.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정확히는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 전날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네, 그렇게 해서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부모 각각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데요. 근데 혹시 신청을 해도 회사가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물론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허용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신 경우. 6개월 미만. 네. 그리고 둘째는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 14일 이상 노력을 했는데도 채용을 못한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면 그건 안 되고요. 아, 채용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업무 성격상 이게 시간을 나눠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걸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그 중대한 지장이라는 게 실무에서는 사실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바쁘다, 사람 없다 이 정도로는 인정받기 좀 어렵고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나 근거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용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근로시간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단축하기 전에 근로시간은 사실 제한이 없어요. 주 40시간 안 되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고요. 단축한 후에는 이제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35시간 이하 요 범위 안에서 근로자랑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주 3일만 딱 몰아서 근무하는 뭐 그런 방식도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유연성이 중요할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라면 요 특정 요일에 좀 집중해서 근무하는 방식 이런 거 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씩 해서 총 24시간 근무 이것도 가능하죠.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듣기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을 활용하면 이걸 더 길게 쓸 수도 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만약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의 2배만큼을 이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서 쓸 수 있어요. 2배나요? 와. 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전혀 안 썼다. 1년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기본 1년에다가 그 1년의 2배인 2년을 더해서 최대 3년까지, 네,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대 3년이라니. 이건 정말 실무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인데요. 그럼 이 기간을 뭐 나눠서 쓰는 것도 될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분할해서 사용할 때마다 그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녀 연령 같은 제도 이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매번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가볼게요. 급여 부분입니다.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근로자분들께 안내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급여 지원 조건이랑 그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이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하죠. 그게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180. 네. 네. 그리고 급여 신청은 제도 시작하고 나서 1개월부터 종료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군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좀 독특하던데요? 네, 이게 약간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단축된 근로시간 중에서 최초 주 10시간까지의 단축분, 딱 그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은 22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고요. 최초 10시간은 100%군요. 네, 그리고 그 최초 1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단축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의 월 상한액인 150만 원, 하한액은 똑같이 50만 원이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 40시간 일하던 분이 주 20시간으로 줄였다면 총 20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10시간 줄어든 거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물론 상한 220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10시간 줄어든 거는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50 안에서로 지원금이 계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점이라든지 계산 오류가 좀 종종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이 먼저 잘 되어야 근로자분께 올바른 안내가 가능하겠죠. 네, 오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윈윈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을 보면요. 단순히 제도를 그냥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단축 근무하시는 분의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팀 내에서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사전에 좀 명확하게 준비한 기업들이 많았어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실무자분들께서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제도의 유연한 활용 속에서요, 우리 조직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근무 문화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잘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